네,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거래일 내일 증시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쉽지 않은 중국장. 사실 우리가 뭐 중국 증시를 왜 걱정하겠냐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중국이 대표적인 세계 경제 수요의 어떤 나라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 증시를 떠나서 중국 증시가 계속 나쁘면 뭐 여기저기서 잡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야기하고 요즘에 약간 이제 하루살이 장세 좀 그런 게 있는데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 또 좀 많이 움직여서 오늘은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정리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과 관련된 겁니다. 자, 중국이 요새 보면 참 비리비리해요.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지금 장을 가져온 게 사실은 중국인데 중국 본토 정시 본토는 사실 뭐 3만 3천 원 이탈하면서 좀 그랬는데 이것만 보면 됩니다. 뭘 보냐 하면 환율을 보면 지금 그 증시가 약한지 강한지를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국은 7위안이 중요하죠. 이걸 포치라 그러는데 포치 보통 이제 7일자를 포치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지금 위안화가 다시 지금 7위안 이상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증시가 나쁘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실제적으로 성장률도 지금 6% 글쎄요. 성장률도 5% 6%에서 말도 많고 근데 그냥 딱 간단히 봤을 때 이렇게 위안화가 약하다는 건 중국이 나쁘다는 거고 또 하나가 아 이게 보면 홍콩 증시는 약간 기술주가 많죠. 예, 기술주가 많은데 중국의 테크주는 테크주대로 뭐 미중 뭐 규제도 있긴 있겠지만 테크주는 테크주대로 그리고 내수를 생각할 수 있는 중국 본토 상해는 아무래도 뭐 여러분들 대표적인 중국 그 술 회사 이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회사도 있겠습니다만은 공상은행 같은 중국 국영 기업들도 많고 부동산도 많죠. 그래서 상해를 봤을 때는 중국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거고 홍콩 H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테크주가 안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마침 또 월말이고 뭘 주다 보니까 지표가 발표되는데 중국의 이제 관방 PMI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도 제조업 지표가 두 군데서 발표되는데 이거는 국가통계국이라 그래가지고 약간은 대기업 성향이 좀 큽니다. 큽니다만 기준선이 50인데 지난달에 한 49점 밑으로 내려오더니 다시 오늘 전망 그래도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48.8이 나왔죠. 이런 수치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제 어떤 나라의 제조업 지표 우리가 기준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선의 제조업 지표는 보통 50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중국도 비제조업이 중요하죠. 중국 GDP에서 50% 정도가 소비니까. 근데 이제 같이 발표됐던 이 제조업 지표는 48.8 그리고 비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54.5. 이 비제조업은 원래 제조업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전달 56.4에서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중국 지금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네, 여기는 이제 뭐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다 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뭐 화장품 그런 걸 떠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죠. 뭐 일본이 뭐 좋다. 근데 그림만 놓고 보면 일본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약간 두 번 정도 눌림이 나와요. 물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독일도 보면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지난 일본보다 조금 빨리 약간 다시 원래대로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그 환율에서 위안화가 이제 달러가 워낙 강하면서 이미 유로화가 꺾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유로가 약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 증시가 뭐 좋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외환 시장에서 이미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티 안 나게 최근에 워낙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가끔 맞습니다만은 다우지수가 여전히 늘어져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뚫고 이제 우리나라 장이 많이 갔으니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올로는 가겠죠. 5월 달에 이렇게 뭐 이쁘게 마감을 했으니까 올로는 가겠지만은 뭐 많은 투자분들이 바라는 대로 막 V자 반등으로 급하게 가기에는 여전히 또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쉽지 않은 중국자이랑 가지고 첫 번째 퍼즐 한번 풀어봤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요거부터 하나 볼까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어차피 엔비디아 관련주로 몰렸던 종목들은 조금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 보입니다. 어제도 비슷한 뉘앙스를 드렸는데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우리가 그냥 엔비디아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일정 부분 주가 좀 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딴 거 없어요. 도대체 뭐가 있는데 기관들이 먼저 배신을 때리잖아요. 기관들은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열심히 삽니다만은 600만 주, 700만 주 사면 올라갑니다. 근데 100만 주, 200만 주 사버리면은 기관 팔아버리면 못 가요. 뭐 이런 말 너무 단정해서 그런데 바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도 뭐 400만 주, 300만 주 가면 올라가겠는데 기관들이 열심히 팔아버리고 왜 기관들은 팔까요? 그런 애들이 계산이 있겠죠. 하이닉스라는 기업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는 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좀 쉴 수 있는 가격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이제 잘 자라기 또 다른 친구들이 좀 붙여줄 건데 오늘은 로봇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요거 이제 감속기라 그래요. 요거는 SPG의 감속기인데 감속기 그러면은 뭐 대표적인 우리 상장 기업 중에서 여기 SBB 테크도 있을 거고 최근에 시설 투자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SPG도 있을 건데 감속기 여기 설명을 잘 해놨어요. 예, 리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봇이 막 푹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띵띵띵 움직이죠. 그래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어를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해가지고 띵띵띵 움직이는 거겠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가겠죠. 근데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우리 쪽에 기계 쪽에서 엄청 잘 나갔죠. 좀 나쁘지만은 그래서 감속기가 로봇 원가의 3, 40%를 차지하는데 일본산 제품이 워낙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려고 했던 기업이 바로 SPG가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로봇도 이 감속기도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는데 상부께 조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상부에 쓰는 게 대부분 고정밀 하모닉 감속기인데 아쉽게도 일본의 하모닉 드라마가 1위라고 합니다. 하모닉 드라이버가. 그리고 이제 하부에 들어가는 게 이 사이클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납테스코. 국내 기업들은 지금 SP도 마찬가지고 어디 갔어요? SBB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이제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뭐 아무래도 제가 알기 SPG가 그 레인보우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디지만은 한번 감속기 체크하는 측면에서 봐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요 중국장을 떠나가지고 한번 또 반도체를 확 불어붙였을 때가 좀 쉬워질 때 또 이런 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1월 달에 매매 정도로 올라가진 않겠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조금 그러니까 이게 치고 간 애들은 반도체인데 느린 애들은 또 이런 종목들이 배터리나 이런 것처럼 어제도 제가 배터리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조금 느리지만은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반도체를 확 쏠렸던 수급을 잡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는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는 게 배터리 로봇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XR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당장 6월 4일 날 다음 점 지켜봐야겠죠. 정말 애플이 출시할지 그 그림이 됩니다. 배터리는 아시겠지만은 반도체와의 어떤 디커플링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충전기 이야기인데 요 기사 하나 볼까요? 테슬라는 보통 전용 충전기를 슈퍼차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5월 30일부터 슈퍼차저의 전 충전 요금을 20% 인상. 그래서 와트당 1분당 보통 423원에서 509원으로 20% 완전 도둑 띵이네. 예. 현대차는 프리미엄 회원의 경우에 EPC 보통 킬로와트당 340원이라고 하는데 야 그래도 좀 비싼 거 아닌가? 요거는 이제 분당이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전기차도 이제 충전 요금이 올라가잖아요. 전기 요금. 그렇게 이 재료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시간에서 전기차 관련주의 움직임이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 뭐 여러분 아시는 좀 하나씩 볼까요? 충전 그러면은 제일 먼저 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그룹들이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포스코 DX로 바뀌었는데 ICT죠. 이거는 지금 별로 반응이 없고요. 이제 한국 충전 현대차 지분 투자한 거 한국 충전 연합회인가 그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갑자기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디스플레이텍인데 이게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요게 이제 보통 보게 되면 현대차가 충전 지분도 투자했는데 요게 이제 상한가죠. 그러니까 충전 관련주 보통 움직일 때는 디스플레이텍 그리고 휴맥스 그룹도 이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 검색하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휴맥스 그룹,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그다음에 충전 관련해서 변동성이 조금 좋은 게 유라테크 같은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유라테크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조금 곁다리인데 보통 이런 게 좀 움직이고요. 뭐 사실 이런 애들은 좀 잘 자라지 않잖아요.
한번 조금 공부 좀 해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렇죠. 암호그룹, 암호센서도 대표적인 우리가 전기차 충전 관련주 테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마란 단어를 제가 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목이 동양 EMP도 있겠네요. 예, 동양 EMP. 그쵸. 보면 다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딱 보셨겠지만은 상한가를 친구가 안 치는 친구가 있죠. 누가 그러면 개별 쪽에서 가장 빠를까?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현대차가 여기에다가 지분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도 보면 제일 많이 반응을 하는 거죠. 유라테크는 아까 약간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충전주가 날아갑니다 이런 거보다 어제도 제가 잠깐 올 아침에 한번 이야기 드렸었죠. 삼성 OLED TV 관련해서 아침에 뜨면 한번 좀 챙기라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오늘도 같은 내용이에요. 내일 정시다 보니까 내일 아침에 좀 반응할 섹터들을 미리 한번 영상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오늘 저녁 8시 매주 수요일 8시에는 야간 수업이 함께 하죠. 저녁에 뵙겠습니다.